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6번째 강의, 그죠? 예. 교재 페이지 75페이지 있으니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알아주면은 그다지 헷갈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단어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독일 수학자이자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서 프레게는 앞에다가 2, 다시 내려서 프레게는 뜻을 앞에다가 3, 다시 내서 프레게의 이론에 대해서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셀은 앞에다가 5. 다음입니다. 자, 76페이지 러셀에 따르면 앞에다가 6. 그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가는데,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독일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 나타났다. 주셨고요. 체크. 됐습니까? 예. 자, 누구 나왔습니까? 사람 이름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럼 사람 이름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뭘 잡아달라? 주장 내용 잡아달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아, 프레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프레게는, 자, 보세요. 미실까요?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다시 밑줄 짝. 됐습니까? 물어볼게요. 샛별이 뭐예요? 그 다음에 개밥바라기가 뭐죠? 금성이 뭐죠? 이 세 개는 다 똑같이 금성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성을 한 번은 샛별이라고 하고, 또 한 번은 뭐라고 한다고요? 개밥바라기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여러분 아마 문학에서 한 번쯤 배웠을 겁니다. 됐나요? 예. 그런데 이제 보세요. 동일한 금성이라는 별을 두고 하나는 샛별, 하나는 개밥바라기.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다시요. 등과 같은 이름이, 자, 뭐 한다고요? 뜻과 지시체를 만다고요? 구별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죠? 예. 자, 다시 갑시다. 자, 여기에 지금 금성이라고 하는 것을, 됐나요? 예. 자, 누구는 뭐라고요? 아, 샛별이라고 이야기해. 또 누구는 한다고요? 개밥바라기라고 이야기해.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을 뭐 한다고요? 뜻.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하, 지시체. 됐습니까? 예. 지시체로 뭐 한다고? 아하, 구별을 하였더라. 됐니? 예. 누가요? 프레게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프레게가, 자 보세요.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 뜻 다시 내면 깡야촌이 관합니다. 그럼 뜻이라고 하면 뭔데요? 보세요. 해당 이름이 결국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해당 이름이 됐나요? 예. 대상을 만다고요? 제시하는 됐습니까? 예. 제시하는 무엇을 방법을 그죠? 예. 뭐라고 정의 내렸다라는 거 뜻이라고 정의 내려놨더라. 됐습니까?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제시하는데 만다고요? 샛별 됐습니까? 예. 그리고 샛별이라는 이름은 됐습니까? 예. 뜻으로서 어떤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나? 그죠? 예. 자, 또 갑니다. 그러면 지시체는 지시체 다시 내볼까? 약속이 바랍니다. 지시체는 뭔데요?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뭐 한다고요? 실제 대상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시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해당 이름이 그죠? 예. 이름이 뭔다고요? 가르치는 됐습니까? 예, 뭔다고? 실제에 뭔다고요? 아하,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지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여기에 금성이라고 하는 것을 샛별로서 단나 직접적으로 가르쳤어. 맞습니까?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게 지시체가 되겠죠? 그러면 샛별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걔를 가지고 뭐라 한다고? 뜻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또는 깡야쳐놓고 이제 보세요. 자, 샛별이라는 이름은 됐습니까? 예,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인 행성을 가리킨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걸 좀 예를 들어서 금성이나 합시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됐습니까? 예, 자,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뭘 간다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실체인 뭘 가리킨다고요? 우리가 금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요? 가리킨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자, 그걸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그때를, 지시체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예, 지시체라고 이야기하더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지시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 됐습니까? 예. 자, 뭔다고 예를 가지고, 그죠? 예. 새벽에, 그죠? 예. 동쪽 하늘에서 뭐한다고요? 반짝이는. 됐습니까? 그러한 행성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요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그 이름 지은 어떤 대상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더라라고 하죠. 이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나름대로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죠? 이해됐어요? 예. 스스로서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개밥바락이라는 이름은 또 샛별과 같다고 지체가 동일하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얘를 가지고, 그죠? 예, 다시 뭐라고 했어? 개밥바라기. 라고 이야기했어. 맞습니까? 그럼 걔도 어떤다고요? 실제 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뭐는 같다라는 거야? 지시체는 어떤다고요? 예,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개밥바라기를 다시 뭘로 해석하냐면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이다. 얘는 저녁 무렵에 됐습니까? 예, 어디에? 서쪽 하늘에 됐나요? 예, 보이는 어떤다 행성이다. 자, 이제 어떻게 되지? 요걸 이제 뭘로 본다고요? 뜻이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뭐는 같아요? 지시체는 어떤다고요? 동일해요. 그러나 버트 됐습니까? 뭐는요? 뜻은 어떤다고요? 구분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처럼 놔둬 딱 낮춰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그렇죠. 뜻은 구분되잖아요.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샛별의 뜻은 새벽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행성이야. 개밥바라기는 일단 저녁 서쪽 하늘에서 된다고 했던 행성이야. 맞죠? 예. 그렇게 다른 것을 바탕으로 프레게는, 여보세요?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자, 앞에서 된다 지시체는 똑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A는 B와 어떤다고 동일하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샛별을 가지고 제가 A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개밥바라기를 뭐 한다고요? B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샛별도 금성을 가리키는 거고 개밥바라기도 금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니까 결국은 A는 뭐 한다고요? B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맞지? 둘 다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금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어. 맞지?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보세요. 동일하다는 A 이퀄 B와. 이제 A는 A와 동일하다.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때 샛별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새벽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행성이다. 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는 됐나요? 예. A는 어떤다고? A와 동일하다. 됐습니까? 예. 는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럼 다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A는 A와 동일하다.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샛별은 어떤다고요? 새벽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행성. 됐나? 그럼 샛별은 샛별이다. 자, 그러지 말고 그냥 샛별은 만다고요? 샛별이다. 이거와 또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거지. 샛별은 우리 샛별로 보잖아요. 맞죠? 개밥바라기면 개밥바라기 해야겠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시하는 게 똑같죠? 그럼 어떤다? 샛별 이꼴 뭐가 된다고? 개밥바라기.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예.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자, 이걸 말한다고요? 동일성 명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그러면은, 동일성, 그죠? 예, 명제라고 이야기하고, 됐습니까? 예. 이 동일성 명제를, 자, 이 동일성 명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가요? 프레게는 설명하고자 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프레게는 보세요. 이 동일성 명제인 A 이퀄 B와 A 이퀄 A가 제공하는 정보가 뭐 한다고요? 사실 구분된다. 자, 이제 누구는요? 두 번의 단락에 다시 됐습니까? 예, 두 번의 단락에서, 예, 프레게는 됐나요? 예, 자, 보세요. 요 두 가지가 된다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됐습니까? 예,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뭐 한다고요? 구분된다. 됐니? 좀 구분된다.
무슨 얘기냐? 프레게는 전자가, 다시 한다면은 A equal B가 됐으니까, 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왜? 만약 A는 B와 동일하다는 정보가, 그죠? 예,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라는 것 뿐이라면, 됐습니까? 이 정보는 그냥 A는 A, 샛별은 샛별이다와, 됐습니까? 샛별과 샛별은 샛별이다와 동일하다의 정보와 다른 것이 없다. 그럼 다시 한다 그러면은 A equal B, 그냥 샛별은 개밥바라기 별이다. 됐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은 샛별은 샛별이다.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야. 하지만 다시 해볼까? 잊어보세요.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뜻을 잊어만다고요. 고려하자면. 자, 이제 여기에 뭘 고려하자고요? 아,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요. 한번 고려해보자.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니 달라지죠? 왜요? 앞에 샛별이라고 하는 것 뜻을 어떻게 놨었지?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행성이에요. 맞습니까? 예. 다시요. B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녁에 서쪽 하늘에 반짝이는 행성이에요. 그게 같다라고 지금 했을 때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새벽에 반짝이는 행성과 서쪽에 어떻게 한다고요? 저녁에 어떻게 한다고 반짝이는 행성이 뭐 한다고요? 같은 것이야. 맞죠? 예. 맞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A는 뭐야? 샛별은 샛별이야. 맞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뭐가 더 많은 정보를 준다고? 얘가 어떻게 한다고? 더 많은 정보를 주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전자인, 됐나요? 예. 됐나요? 전자인, 한다고요? A equal B가. 됐나요? 예. 후자인, 다시 한다면은 샛별은 샛별이다 보다도 뜻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더 많은, 됐나요? 예. 정보를 만다고요? 제공하는 거다. 맞지? 됐니? 예.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예. 한 번 더. 하지만 AB가, 자, 두 번째 단락, 다시 세 번째 줄입니다. AB가 각각 나타내는, 됐나요? 뜻을 고려하면 두 명제의 정보는 구분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샛별은 개밥바라기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정보가 사실상 같지 않다. 왜?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사실상 뜻이 어떻다고 구분되기 때문에, 그죠? 두 동일성 면제 중에 전자가 결국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야,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것과, 맞습니까? 예. 저녁에 턴다고 서쪽 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거 같은 거야. 됐습니까? 예. 그냥 샛별은 샛별이다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맞잖아요. 맞죠? 예. 자, 그래서 프레게는 프레게 타이톤을 깡 맞춰놓고요. 한 다시 밑줄자.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과 같은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는 거. 그건 누구의 주장입니까? 프레게 주장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 따라갑니다. 프레게는 프레게 타이톤을 깡 맞춰놓고요. 그 뜻을 됐나요? 다시 네모 깡 맞춰놓고요. 뭐라 그랬냐?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단어에 붙어 있는 객관적인 존재자다. 됐습니까? 예. 자, 이 세 번 따라 다시 갑니다. 예. 자, 프레게는 됐나요? 예. 바로 이때 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됐나요? 예. 그런 주관적 됐습니까? 주관적인 관념이 어떻다고요? 아니라 됐니? 예. 뭐라는 거야? 객관적인 존재자다. 됐습니까? 예, 객관적, 그죠? 예, 존재자에 해당돼요. 라고 하는 것이죠. 됐나요? 예, 그것 뜻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는 그 다투는 깡 쳐보세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해서 뜻의 객관성을 어떤 설명했다. 다시 한다면 앞에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객관적 존재자다. 즉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 설명했더라. 자, 무슨 얘기냐? 자, 프레게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그다음 설명이 나온 내용이죠. 그죠? 예, 보세요. 관측자에게 관측되는 천체는 천체 밑줄자. 객관적 실체이므로 뭐 한다고? 지시체가 되더라.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뭐 한다고? 별이 하나 있습니다. 됐나요? 예. 됐니? 오케이. 자,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관측되는 천체가 되겠죠? 그죠? 예. 천체.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별. 됐습니까? 예. 그것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아, 하나의 지시체가 되고요. 맞자? 됐습니까? 예. 거기에 또 갑니다. 보세요. 예. 그리고 천체는 됐나요? 객관적 실체이므로 일단 맞죠? 지시체가 되고.
거기에 다시 미칠까요?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이 이제 뭐가 된다고? 뜻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라보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망원경이 있다 생각해보고 여기에 뭐가 맺힐 거라고요? 하나의 상이 맺힐 거다. 됐습니까? 예. 자, 그게 이제 바로 뭐에 속하는 거라고요? 아하, 하나의 뜻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예. 또 갑니다. 이 이제 망원경 렌즈를 바라보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예. 됐니? 이 눈에, 됐나요? 망막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래서 관찰자인,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천체의 영상은, 됐나요? 예. 그래서 천체의 무엇? 그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라는 거야? 하나의 관념이더라. 됐습니까? 예. 얘를 뭘로 봤다고요? 관념으로 보았다.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됐죠? 오케이. 그래서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 자, 이때 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됐니? 예. 그럼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만다고 일정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 관계없이 상관없죠. 맞습니까? 예. 만다고요. 얘는 일정하게 됐나요? 예. 자, 관찰자 관계 있어 없어? 관찰자. 그죠? 예. 관계 있어 없어? 없이. 됐습니까? 일정하게 맺히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일정 맺히는 거야. 됐나요? 예. 자, 그래서 맺히는 것인 반면에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됐습니까? 요거죠. 됐나요? 예. 그것은 시력이나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시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분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더라. 됐니? 예. 그래서 봐봐요. 저 앞에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뭐에 된다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더라. 됐니? 그래서 이때 뜻은 바로 뭐라는 거야? 관찰자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맺히는 뭐라는 거야? 객관적인 것이더라.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그럼 관념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요? 그렇지. 우리 눈에 맺히는 그런 전체 영상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관념에 해당되는 거다. 이해됐나? 오케이. 자, 따라서 다투는 깡 쳐놓고 한 다시 밑줄 쫙 쳐놔봐. 됐니? 예.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여기 있는 관찰자 됐나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결국은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만다고요? 설명할 수 있다. 됐나요? 예, 이 관계를 한다고요?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왜? 얘는 객관적인 것이니까.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동안 쳐놓고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의미론적 지시이론이라고 하더라. 아하,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의미론적, 그죠? 의미론적, 됐나요? 예, 지시이론이라고 하더라. 됐나? 예.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분필이 몽당 분필이다 보니까, 그죠? 예. 글씨 쓰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자, 그럼 됐고요. 자, 네 번째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프레게 이론에 대해서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 대통령까 약속했기 바랍니다. 또 누구 나왔습니까? 사람이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자, 버트란드 러셀은, 됐니? 예. 자, 뭐라 했느냐? 이랬단 말이야.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자, 누구에 대해서? 프레게의 이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다면 의미론적 지시 이론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야? 비판했다. 자, 예. 그래서 러셀은 자 보세요. 예. 자, 미술가요.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만다고요. 가정했더라. 얘는 야, 뜻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만다고요. 그거 불필요한 거야. 됐습니까? 예,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됐니? 예, 그거 없어도 돼. 됐습니까? 예. 저 무슨 얘기냐? 러셀은 한번 다시 밑줄 쫙 쳐놔봐. 뜻과 지시체가 뭐 한다고 구분되지 않으며, 자 보세요. 예. 그래서 러셀은 뜻과 됐나요? 예, 지시체가 뭐 한다고요? 구분되지가 않아요. 저 앞에서 프레게는 어떤다고 뜻과 지시체를 뭐 했습니까? 구별했잖아요. 그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 이름 지어서, 그죠? 예. 지시체는 어떤다고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만다 실제 대상, 그래서 구별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떤다고요? 뜻과 지시체를 어떤 구분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단어의 의미가 됐나요? 예. 그래서 단어의 무엇은 의미 그것이 이끌면 한다고요? 아, 지시체예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니까는 뭐만 가져온 거야? 지시체만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있어 없어? 없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어떤 대상의 단어의 의미, 됐나? 그게 곧 지시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에 따르면, 자 보세요.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됐습니까? 뭐가 없다? 의미가 없는 단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에 답변을 까놓을 거예요. 보세요. 둥근 사각형은 대응하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의미 없어. 됐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해볼까? 쳐놓고요. 이러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A 이꼴 B와 A 이꼴 A의 구분에 관한 자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만나 해결하기는 어렵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지금 러셀의 이런 주장만으로는 됐습니까? 예. 이런 동일성 문제를 탄다고요? 해결할 수 있어 없어? 해결하기가 어려워. 됐습니까? 예. 저 앞에 프레게노 탄다고 이런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나눠보았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러셀의 견해를 따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봐버리면은 이런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러셀에 따르면 러셀 탈동을 깡 해쳐놓고요. 뭐라 그러느냐. 야, 샛별은 개밥바락이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모두 자, 뭔다 동어 반복적인 동일한 명제야. 다시 한다 그러면 A 이퀄 B와 됐습니까? 예, A 이퀄 A는 됐나요? 예. 그 다음 뭐에 불과한 거야? 동어 반복적인 됐나요? 동어 반복적인 뭐에 불과하다? 명제더라. 됐습니까? 예. 그리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만다고 전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서로 그죠? 예. 구분되는 됐나요? 예. 정보를 만다고요? 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 또 누가 달라요? 프레게와 다르잖아요. 프레게는 어떻다고 A 이퀄 B를 뜻을 고려했을 때, 그죠? A 이퀄 A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어떻다고 제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는 어떻다고요? 야, 그거는 동어 반복적인 명제에 불과해. 그래서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만다고 제공하지 않아. 됐습니까? 네.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다시요. 러셀은 이러한 동일성 문제를 이거 또 어떻게 해결했겠는데? 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랬더니 이제 5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셀은 자, 볼까요?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시하는 기술 이론을 제시하더라. 아하, 이제 5번에 달라. 그래서 러셀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끝이 봤어. 근데 이 기술 이론은 보니까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시하는 거였더라. 논리적, 됐습니까? 예. 구조의 뭐라고요? 분석을 중시하는 입장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서 지문을 항상 어떤다고요? 구조적으로 좀 분석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일종의 기술론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것도 제일 러셀인가요? 아니, 제일 러셀은 아니죠. 됐니?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다고요? 구조적으로 자꾸 분석을 해봐야 돼. 됐습니까? 예.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은 기술 이론에서는, 기술 이론 발전을 딱 여쭤놓고요. 그럼 기술 이론에서는 이라고 있으니까 땡땡 주의가 되죠. 그죠? 그 해상 정이 나오는 거죠. 주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미쳐봐요. 자,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을 나타내는 구분합니다. 그럼 기술 이론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름을 다시 어떤다고요? 진정한, 됐습니까? 예, 진정한 어떤다고요? 이름과. 그 다음에 위장된, 됐나요? 예, 위장된 이름으로서 어떤 구분한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데, 다시요. 진정한 이름이란, 진정한 이름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갑니다. 보세요.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그냥 지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다. 그래서 사용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문맥, 됐나요? 예.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어. 됐니? 예.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된 거다. 지시 대상과, 그죠? 뭐 한다고요? 직접적인, 됐나요? 예.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해되겠니? 그게 진정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름을 우리 말한다고요? 진정한 이름이라고 해요. 됐나요? 진정한 이름에 대한 정의 나왔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요. 그럼 이제 위장된 이름이 뭐냐? 이것도 잡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위장된 이름이란 다시 밑줄 쫙 정리합니다.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서 기술하는 것처럼 됐습니까? 예. 바로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못하여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의미를 가지지 못해.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됐습니까? 예, 자체로는 뭐 한다고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를 가지지 못해. 됐습니까? 예. 그렇지만 기술 이론에 의해서 분석되어서 됐습니까? 예. 기술 이론에 의해서 그죠? 예. 기술 이론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분석이 되어서 뭘 가진다고요? 아, 의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는 거. 그게 위장된 이름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또 핵심이잖아요. 그죠? 좀 더 가보자. 자, 이랬단 말이야. 자, 여섯 번째 따라. 러셀에 따르면, 러셀 탈거는 딱 여쭤놓고요. 한번 다시 해주셔봐.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고 하는, 됐나요? 그런 동일성 문제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으로 일단 분석이 된다. 즉, 다시 한다면은 A 이꼴 B에서 됐습니까? 이때 A, B는 만다고요. 얘들은 위장된 뭐로 보는 거야? 이름으로 일단은 어떤다고요? 예, 분석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왜? 샛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이에요. 개밥바라기의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 행성이라는 자, 뭘로 했어? 아하, 첫 번째. 한정에 됐나요? 예. 기술구로서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어떤다고요? 그 앞에 있는 A, B에 만다고요? 의미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맞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는 명제는 됐습니까? 예.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는 돼? 샛별은 개밥바라기 명제는 자, 어떻게 새벽에 됐습니까? 동쪽 하늘에서 어떤 보이는 그 행성은 됐나요? 다시 저녁에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과 됐나요? 예. 뭐라는 거야? 결국은 동일한 대상이다. 됐니? 예. 라는 뭘로 본다?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됐습니까? 분석이 됐다.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됐나요? 예. 정보를 뭐 한다고요? 아, 제공하는. 됐나요? 예. 됐니? 그러한 어떤 명제들아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봐봐요. 위장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일단은 의미가 없어. 됐습니까? 근데 기술 이론에 의해서 분석했을 때 그 의미가 나타난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앞에서 일단은 A, B, 다시 한다면 샛별 이꼴 개밥바라기라는 것은 완전 위장된 이름이야. 그런데 이제 걔들을 자, 한정 기술구로서 이제 뭔다고요? 표현해보자. 그랬더니만은 새벽에 동쪽에서 행성은 저녁에 서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정적인 별. 그것이 동일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뭘 제공한다고요?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은 A 이꼴 됐나요? 예, A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얘는 뭐 한다고? 구분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저 앞에서 동일성 명제 됐습니까? A 이꼴 B와 A는 A라는 것 됐습니까? 그거는 뭐 한다고요? 구별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다라고 하는 거죠.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저 앞에서 프레이게는 뭘 갖다 집어넣었어? 이거잖아요. 뜻을 고려했을 때 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그래서 얘하고 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러셀은 뜻과 지체를 구분하지 않고서도 됐습니까? 예. 왜요? 저 앞에서 누구는요? 프레이게는 뜻과 지체를 만다고 구별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다고요? 야, 뜻이란 건 불필요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뜻과 지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즉, 뜻과 지체를 구분하지 않고서도 뭘 해결했어? 동일성 명제를 쓴다고 해결했더라라는 거죠. 이해됐니? 됐습니까? 예, 됐죠. 자, 요게 이제 누구? 바로 여섯 번째 달라 러셀의 이야기. 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핵심은 이거야. 우리는 어떠한 대상, 됐습니까? 예. 즉, 전체 하나를 샛별로 부르기도 하고, 그죠? 예. 개밥바라기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다? 샛별 이꼴 개밥바라기. 사실 같은 거 아니냐? 그죠? 예. 그런데, 샛별은 샛별,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동일성 이론이란 말이야. 동일성 명제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맞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결국은 프레게는 뭐 한다고요? 뜻과 지체를 뭐 한다고요? 구분해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A 이꼴 B를 뭐 한다고요? 뜻으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 A 이꼴 A보다는 뭐 한다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얘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러셀은 야, 굳이 그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의 이름으로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위장된 이름을 보고, 그것을 이제 뭐 한다고요? 기술 이름을 따라서 논리적 구조 분석해보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A 이퀄 A와 됐으니까 A 이퀄 B는 뭐 한다고요?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너가 앞에서 말했던 프레게처럼 뜻과 지체를 그걸 구분할 필요가 뭐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얘기죠. 나중에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자, 76페이지 1번 문제. 위글에 대한 설명 다시 밑줄자. 가장 적절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소수의 특징 하나 문제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선지 3번. 바로 갈게요. 그죠? 예. 동일성 명제가 내포하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로 다른 견해. 누구? 프레게와 누구? 러셀의 견해에 대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선지 내용은 벌써 우리가 아니라는 거 바로 확인됐죠. 그죠? 제가 이런 문제는 5초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 다음에 77페이지 2번 문제 됐습니까? 예. 자, 위글에 대한 설명 밑줄 쫙 쳐놓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습니까? 예. 자, 미안한데 선지 여러분들 밑줄 좀 긋을까요? 선지 1번 러셀 다시 밑줄 쫙. 그 다음에 프레게가 다시 밑줄 쫙. 선지 2번 프레게는 다시 밑줄 쫙. 선지 3번 프레게는 다시 밑줄 쫙. 선지 4번 프레게는 다시 밑줄 쫙. 선지 5번 러셀은 됐습니까? 예. 뭐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주장적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문예술 지문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철학자들의 주장 내용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거 반드시 묻고 들어간다. 그죠? 예. 그럼 이것도 그냥 제가 선지 2번 그냥 바로 가볼게요. 그죠? 예, 보세요. 프레게는 뜻을 지시체와 미쳤까요?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에이, 벌써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예. 자, 우리 봐봐요. 프레게는 뜻을 지시체와 벌써 뭐 있어? 구별했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뜻을 지체와 동일한 것으로 봤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죠. 오히려 러셀은 어떤다고 뜻과 지체를 만다고요? 구분하지는 않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 끝. 바로 나오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됐습니까? 기술 이론에 따라서 기술 이론 다시 밑줄자. 그럼 물어보자. 이때 기술 이론은 누구의 이론이죠? 그렇죠. 이거는 러셀의 의견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보세요. 러셀의 의견에 따라서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다시 한다면 A 이퀄 B다. 됐습니까? 예, 요거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됐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누구에 대한 설명 잡아주면 되는 거야? 러셀의 견해 잡아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거기에 대한 러셀의 견해는 몇 번에 따라 나오는데요? 5번째다. 네 번째 단락부터 5번째, 6번째 단락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됐나? 예. 그러면은 미안한데 제가 그냥 2, 3, 4, 5 그냥 같이 쭉 가볼게요. 봐봐요. 샛별이라는 이름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반짝일 때 특정 행성. 그렇게 맞나? 예. 그 다음에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라 파악될 수 있다. 예. 어디 나오면 돼요? 6번째 단락에 여러분들 그 2번째, 3번째 쭉 그대로 나오잖아요. 샛별은 이러이러한, 그 다음에 개밥바라기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한정 기술구를 만다 표현한 것이다. 맞죠? 그러면서 선지 4, 5번 또 갑니다.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각각이 특정하게 기술하는 내용을 통해서 몇 줄까요? 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한다. 몇 줄죠? 선지 5번 갈까요?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과 몇 줄까요? 동일한 대상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동일한 대상이야? 동일한 대상이 아니야? 동일한 대상을 제공한다고 했죠. 그럼 선지 4번. 결국은 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한다는 게 맞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봐봐요. A와 B는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둘 다 완전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 거다. 동일한 대상이다. 됐니? 그럼 선지 4번 틀렸죠. 됐나?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됐나요? 기획과 니은에 대한 설명 밑줄 쫙. 가장 적절한 것. 오, 기획이 뭔데요? 뜻. 니은이 뭔데요? 진정한 이름. 됐습니까? 예. 오, 뭐라고 했지?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기억나니?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 뭐부터 살피자? 그것에 대한 정의부터 살피자. 맞죠? 그럼 미안한데 우리 뜻에 대한 정의 나와 있습니까? 예. 어디 나와 있는데요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됐나요? 예. 제 첫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예. 첫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은 프레게가 제시한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나와 있죠? 그래서 뜻 다시 몇 줄 쫙 쳐놔봐. 됐니? 예.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이더라. 맞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세 번의 단락에 다시 첫 번째 줄 한번 봐봐요. 뜻을 만다고요?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죠? 예. 단어에 붙어 있는 객관적인 존재자다. 됐습니까? 그 뜻이죠. 맞니? 예. 그럼 다시요. 진정한 이름. 어떻게 정의 내렸었죠? 다섯 번째 단락에 됐니? 예.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며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진정한 이름이다 라고 얘기했죠. 맞나? 예. 그럼 미안한데 선지 3, 4번 그냥 같이 볼게요. 기억, 뜻과 니은, 진정한 이름은 모두 미술까요? 언어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술까요? 주관적인 관념을 포함한다. 주관적인 관념을 포함하니? 아니잖아. 방금 전에 우리가 세 번의 단락에 됐니? 첫 번째를 보게 된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단어에 붙어 있는 객관적인 만다고요? 존재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억 틀렸죠. 그럼 선지 4번 가볼게요. 그래서 기억은 미쳤까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맞니? 예. 그 다음 다시요. 니은. 진정한 이름은 사용자나 맥락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제시된 개념. 어디 나왔는데? 다섯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진정한 이름에 대한 정의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됐나? 그럼 다 몇 번이야? 4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과 적절한 것 물어서 적절한 거 묻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그것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확인하라. 그죠? 예. 다음 넘어가서. 그죠? 예. 5번 문제. 자,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명제, 가에 대해서. 자, 보실까요? 프레게와 러셀이 보인 반응을 추론 말고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추론 문제를 항상 뭘로 바꾸자 그랬지? 설명. 됐니? 그러면은, 자, 저하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기가 보세요. 자, 밑줄 볼게요.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다. 밑줄. 자, 됐습니까? 뭐라고요? 6.25 전쟁. 그럼 미안한데 그 6.25 전쟁을 내가 A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 A를 뭔다고요? 1950년에 됐나요? 예, 6월 25일에 한다고 일어났다. 그래서 A라고 자, 6.25 전쟁이라고 했고요. 그럼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죠? 예. 일어난 전쟁. 됐나요? 예. 그래서 그럼 다시 뭐라 한다? 한국 전쟁. 한국 전쟁 밑줄 쫙. 그걸 뭐라 그럴까요? 내가 B.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A. 6.25 전쟁은 이꼴 만다고요? 한국 전쟁이다. 맞습니까? B. 이렇게 되죠. 맞잖아요. 됐니? 그래서 B 보니까 그럼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이란 말이군요. 즉 A 이꼴 B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은 A 이꼴 B에 대해서 프레게는 어떻게 봤느냐? 맞죠? 러셀은 어떻게 봤느냐?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치? 그럼 프레게는 어떻게 봤어? A 이꼴 B는 뜻을 고려했을 때에 A 이꼴 A보다도 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그죠? 얘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러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A 이꼴 B는 됐습니까? 예. 결국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맞죠? 예. A 이꼴 A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걸 구분하는 거죠. 다 나온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됐니? 선지 1번부터 갑니다. 프레게와 러셀 모두가, 그죠? 예. A 이꼴 B는 됐습니까? 예. 보세요. A 이꼴 B는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이다. A 이꼴 A라는 명제와 자,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앞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프레게가 뭐더라도 A 이꼴 B는 A 이꼴 A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럼 뭐 선지 1번 틀렸지, 뭘. 됐니? 그럼 선지 2번. 프레게는 됐나요? 예, 다시, 그죠? 예. 6.25 전쟁을, 자, 보세요.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에 비할 거야.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할 것이요. 그럼 다시요. 6.25 전쟁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앞에서 프레게는 됐나요? 사항은 뭐 한다고요? 6.25 전쟁이 아니라 뜻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럼 벌써 틀렸지, 뭐. 됐나요? 그걸 러셀은 그것을 또 진정한 이름이라 볼 거겠습니까? 아니죠. 러셀에게 있어서의 6.25 전쟁은 됐습니까? 뭐라고요? 위장된 이름이잖아요. A, B는 다 뭐라고? 위장된 이름이라고 봤잖아요. 그치? 선이 3번. 있나? 프레게는 또 가에서 6.25 전쟁이 미쳤까요? 특정 대상을 기준한 것으로 뜻이 없다. 뜻이 없다고 봤니? 아니잖아. 뜻이 있다고 봤잖아요. 됐습니까? 예. 뭐라고 그랬어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것. 됐습니까? 그게 뜻이었잖아요. 됐니? 러셀은 가의 문맥 속에서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 그렇죠. 러셀은 어떤다고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곧 지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됐니? 그럼 그건 러셀은 가능하네. 4번. 러셀은 가를 분석해서, 됐습니까? A 이퀄 B를 분석해서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갖는, 즉 A와 B가 갖는 논리적 구조를, 미쳤까요? 논리적 구조를 제거했습니까? 몇 줄자? 아니죠. 러셀은 기술 이론으로서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시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된다고 기술 이론으로서 분석해서 의미를 파악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논리적 구조를 제거함으로써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선지 5번. 프레게는 가에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미쳤까요?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치지만 뜻은 어떻다고요? 다르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지시체는 어떤다 동일하지만 뭐는 다르다는 거야? 뜻은 달라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지시체는 동일하지만 됐습니까? 그러나 그 뜻은 어쩐다고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됐니? 몇 번의 단락이냐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단락의 위에서 네 번째 줄. 샛별은 개밥바라기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정보가 같지 않고 그래서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어떤다 구분되기 때문에 라고 해놨잖아요. 두 번의 단락의 다섯 번째 줄. 맞나? 예. 그 다음 러셀은 6.25 전쟁과 한국전쟁이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가 자 뭐라 했어요? 단어의 의미가 곧 지시체다. 아니 뭐라 했었지? 그렇지. 러셀은 네 번의 단락이죠. 뜻은 불필요해. 그래서 뜻과 지시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맞죠? 왜? 단어의 의미가 곧 뭐라고 했어요? 지시체다. 어디 있는데? 네 번의 단락이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네 번의 단락의 두 번째 줄.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구분되지 않으며 단어의 의미가 곧 지시체다. 라고 해놨죠. 맞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 컷. 이래도 되겠네. 어려운 거 없죠? 됐습니까? 예. 지금 5번 문제에 나온 사례도 그냥 뭐 하시면 돼? A 이퀄 B에 대한 설명으로만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도 누구 의견이야? 프레게와. 그 다음 누구? 러셀의 견해. 잡아보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그걸 조금만 더 여러분 구분해서 보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